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까지가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달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생명 중심 원리,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꼭 이해해 달라고 했고, 생명 중심 원리가 뭐냐면 결국 모든 생물들은 DNA를 RNA로 바꿔서 단백질로 이를 표현하는 이 과정만은 모든 생명체가 다 비슷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생명들이 가진 중심 원리라고 해서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고, 이때 DNA가 RNA로 바뀌는 걸 전사라는 용어로 쓰자, RNA가 단백질로 되는 것을 번역이라고 쓰자라는, 그게 두 가지 개념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DNA란 것은 우리 몸속 핵에 들어있긴 한데 핵이 없는 생물에도 DNA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DNA 속에는 실제로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유전자는 DNA 중 또는 RNA 중, 즉 핵산 중에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진 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 몸에 대한 정보, 이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진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DNA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했죠. DNA 중 일부가 유전자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DNA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DNA는 뭐 ATG, CG, AATTT, GG, CC, ATC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선생님이 지금 몇 개의 염기를 그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의 염기를 그렸습니다. 16개의 염기가 이렇게 DNA 한쪽에 있다고 하면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아미노산,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제가 물어본 적 있었죠. 몇 가지가 가능합니까? 맞아요. 굳이 최대한으로 따진다면 DNA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했죠. 세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씩 모두 의미가 있다고 하면 16글자일 때 한 글자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최대 5개의 의미, 즉 15개의 염기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157쪽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세 개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 우리의 유전자 정보는, 즉 DNA의 유전자 정보는 몇 종류나 있어야 할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DNA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려면 정말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몸 전체의 30%밖에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고 그 중에 다 반복적인 서열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1%만 있어도 우리 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드렸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우리 몸 DNA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중에 30%만 실제로 유전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 중에 반복 서열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진짜 딱 엑기스 유전자는 1%밖에 안 돼.
그래서 뉴스라든지 과학책을 보면 우리 몸의 유전자는 1%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몸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학습할 것은 아니니까. 일단 우리 몸 속에 단백질의 종류는 진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야. 정말 단백질이 몸의 구석구석, 세포마다 다른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4개의 염기를 통해서 4개가 아니라 4종류 염기 A, T, G, C를 이용해서 3개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도록 해서 이 수천 수만 가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은 아미노산의 종류는 훨씬 많습니다. 아래 화면에 보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우리 몸에 각 어떤 세 글자의 염기가 우리 몸에 존재했을 때,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U라고 있었다면 얘는 U가 있으니까 RNA에 대한 정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얘를 암호화하고 있었던 DNA가 있다고 하면 그 DNA는 뭐였을까요? T였을 거야. 이 말이 이해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 상태의 유전 암호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우리 몸의 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떤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가를 다 연구해서 밝혀낸 상태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RNA가 단백질로 번역되기 전 그 상태에 RNA들에 대한 정보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NA가 U라고 적혀있는 유전 정보라고 한다면 이 RNA는 원래 DNA로 존재할 때 T로 존재했을 거야. 다시, 원래 원본 DNA가 GUU, GG 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RNA는 CAAGCC 겠죠. 다시 잘못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A로 표현해야 되구나. 만약에 DNA가 GAT GAG 였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RNA로 가져오게 되면 RNA는 T라는 염기가 없고 대신 U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GAG 이런 염기가 될 거잖아요. 요 말 이해돼요? 전사를 했다고 했으면 이 DNA를 난 전사해서 RNA로 만들면 이런 RNA가 나오겠죠. 그죠? 이때 이 RNA가 어떤 단백질로 만들어질 것인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기서 찾는 거야. GAU는 아미노산이 번역이 되면 ASP라는
아미노산이 되는구나. GAG는 GLU라는 아미노산이 되는구나. 얘네가 번역되면, 이 순서로 번역되면 이렇게 리보솜이 연결하면서 이러한 단백질을 만들겠구나. 번역이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유전 암호표를 완성을 했고 RNA 서열이 어떻게 돼 있으면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험 문제나 이런데 여러분 보고 이거 가지고 뭐 해석을 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이해해 보고자 선생님이 이걸 가져왔습니다. 여기 아미노산에 이런 거를 세보면 총 몇 개더라? 21개의 아미노산이 존재할 겁니다.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게 똑같은 아미노산이죠. 넷, 다섯. 아이소류신을 하나로 치는구나. 여기 똑같이 LEU라고 돼 있지만 이 아미노산은 다른 겁니다. 6,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가지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 그다음에 이 종결이라고 해서 이 의미를 가지는 것까지 해서 총 24가지 의미를 가지고 23개의 아미노산을 우리가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못해서 반드시 먹어줘야 하는 아미노산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은 이 필수 아미노산으로 20가지가 필요해. 그래서 우린 20가지 아미노산을 먹어줘야만 해. 몸에서 합성을 못합니다. 이 아미노산을 먹어서 아미노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단백질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꼭 섭취해줘야 돼.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 흡수해서 재조립해서 쓰는 거지 만들 수 있는 거는 4개, 3개밖에 없죠. 우리가 어릴 때는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18가지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아미노산을 합성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몸에서 합성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커서 먹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보세요. 3개가 한 개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트리플렛 코돈이라는 이 DNA는 트리플렛 코드이기 때문에 3개가 하나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염기가 올 수 있는 자리가 3개란 뜻이고 이게 하나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염기쌍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염기는 A, T, G, C 4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자리가 염기를 각각 A, T, G, C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염기쌍의 종류수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코드의 종류를. 또 A, T, G, C 4개 들어갈 수 있고 A, T, G, C 4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의 염기로 3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할 때 총 만들 수 있는 염기쌍 3개짜리 종류의 수는 64개를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AA는 1번 단백질을 만들 수 있고 TTT는 2번 단백질을 만들 수 있고 CCC는 뭐 3번 단백질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총 64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근데 우리 몸에 아미노산은 몇 가지가 있다고? 단백질을 만드는 23개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A, C, U
ACC, ACA, ACG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글자가 모두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게 됩니다. 이 말 어렵죠? 다시, 우리는 최소 24개의 의미를 가지게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23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 또 특수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까지 해서 24가지 의미는 있어야 돼. 내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근데 염기가 4개씩, 4종류의 염기가 3글자씩 배열된다면 64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서 최소 24개를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4글자의 종류가 4개인 글자로 3개씩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하면 우리는 총 64개의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은 24개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도 다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4개의 종류의 염기로 3자리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만들면 24개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잖아요. 왜 DNA가 3글자가 하나의 의미인 트리플렛 코드를 만들어졌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몸은 24개의 의미만 나타낼 수 있으면 내 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로 가질 수 있는 걸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다시, 그럼 만약에 2자리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게 했다면 우리는 4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있죠. 이 자리에 4종류 들어갈 수 있고 이 자리에 4종류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는 몇 개예요? 16가지밖에 안 돼. 그럼 내 몸을 구성할 수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어렵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트리플렛 코드가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지금 이 파트예요. 여기를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결한 부호가 필요한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종류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암호를 만들려면 내 몸의 글자를 20종의 의미를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염기가 하나가 하나의 뜻을 구성한다면 ATGC로 만들 수 있는 의미는 4개밖에 없어. 근데 DNA가 2개씩 조합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한다면 아까 말했죠. 2자리면 4 곱하기 4. 여기 A 들어갈 수 있고 A 들어갈 수 있고 A 들어갈 수 있고 T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6개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20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3개 염계씩 조합을 하면 우리는 64종류의 의미를 만들 수 있고 최소 20개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아미노산의 정보를 다 지정할 수 있잖아. 그쵸? 이렇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여러분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돌연변이라고 하잖아요. 돌연변이의 원인이라고 하면 이것도 시험은 안 낼 겁니다. 근데 꼭 이해해 주세요.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 될 수 있으니까. 돌연변이 원인이라고 하면 먼저 UV, 자외선 같은 고에너지 광선들, 우리 햇빛 많이 보면 안 좋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자외선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은 내 몸의 DNA를 변화시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라고 하고, 또 우리 몸에서
전사나 번역 또는 DNA 복제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A라는 세포가 세포 분열하면 B랑 C가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DNA를 복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각각에 넣어줘야 하니까 이때 이제 오류가 생겨가지고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한 글자씩 틀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예를 들어서 효소 A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B라는 물질을 C로만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효소 A가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B라는 물질을 D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랬는데 이 C와 D라는 물질은 예를 들어서 세포를 분열시키는 어떤 특정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입자라고 하면 세포 분열의 신호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세포가 무분별하게 분열하거나 분열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쳐서 암이 되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돌연변이가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돌연변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이 정교해서 수백만 수조 염기 중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오류가 난단 말이죠. 한 개, 두 개 이렇게 오류가 나. 근데 그 오류가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왼쪽 염기 그대로 쓸게요. 고돈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으로 봅시다. CGU RNA가 이렇게 생겼네요. 번역되기 전에 CGU, GGU, UAU, UGG 라고 했을 때 얘네가 리보솜에 의해서 번역됐을 때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진지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 CGU라고 하는 건 뭘 만들 수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CGU는 ARG,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고, GGU는 GLY,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읽을 줄 몰라도 됩니다. 보고 따라하세요. UAU는 TYR,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고, UGG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TRP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 이러한 아미노산인데 내 몸에 한 글자라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염기쌍이 하나 삽입이 됐어. 뭐 삽입해보고 G라는 게 어쩌다 보니까 삽입이 됐어. 우린 세 글자씩 한 글자로 보기 때문에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G 하나가 다시 여기 말고 여기다가 넣자. 여기 G 하나가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자.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일단 G 하나가 들어가면 CGU, GGG, UUA, UUGG 이런 염기 서열이 되겠죠. G가 하나 삽입됐다고 가정을 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러면 이 빨강색으로 그린 선생님이 RNA가 어떻게 단백질로 번역되는지 비교해보자. 정상이랑 변이 하나 생겼을 때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일단 CGU는 그대로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ARG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GGG로 바뀌어버린 거야. 염기쌍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GGG는 다행히 글라이신을 만드네. GGU랑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은 걸 만드네요. 여기까지는 괜찮네. 근데 뒤에 UUA가 됐어. UAU가 됐습니다. UUA 류신을 만드네. 여기부터 뭔가 다른 단백질이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 UGG를 보자. UUG를 보자. UUG를 보게 되면 류신이 돼. 봐봐요. 염기쌍 하나가 여기에 삽입이 됐어. 돌연변이로 하나 삽입되었을 뿐인데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AGTT라는 어떤 아르기닌, 글라이신, 티로신, 트립토판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이런 단백질을 만들고 싶었는데 AGLL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염기쌍 하나 삽입됐는데 지금 아미노산 반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4개짜리 아미노산을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단백질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단백질을 뭐라고 불러줬어요? 폴리펩타이드. 즉 아미노산이 수십 개 이상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네 글자, 그러니까 4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염기쌍 하나가 얘네 2개를 바꿔버렸어. 근데 하나의 단백질은 보통 수십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염기쌍 하나가 삽입이 됐다고 쳐보자. 이 뒤에가 싹 다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A라는 단백질을 만들고 싶었는데 염기쌍 하나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삽입되면서 이 뒤에 모든 단백질이 싹 바뀔 수 있어. 그래서 돌연변이는 하나라도 일어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암호화 코드를 암호표를 해석하고 이런 거 안 낼 겁니다. 안 낼 건데 여러분 이걸 한번 이해해주면 하나의 돌연변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고, 왜 DNA는 트리플렛 코드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했던 유전 암호표 분석 같은 거는 시험에 안 낼 겁니다. 그리고 왜 DNA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지, 왜 64개, 왜 트리플렛 코드로 가지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너무 어려운 걸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